배움이 쉽다고 느껴진다면 아마도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는 것일 겁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유튜브 영상 3편을 보고 기사 2개를 읽은 뒤 와, 이제 다 이해했어. 이 주제를 완벽히 마스터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적용하려고 해봅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얼어붙게 되죠. 종종 다시 시도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당신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현상의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고대 동양의 철학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든 진정으로 마스터하고 싶다면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마나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움을 뜻할 때 쓰는 이 단어는 모방하다, 베끼다라는 뜻을 가진 마네부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맞습니다. 동양의 장인들에게 모든 진정한 배움은 이미 그것을 마스터한 사람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창조적인 해석이나 독창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완전하고 겸손하며 세심한 모방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그 깊이를 이해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현대 서구 교육이 독창적이 되어라, 다르게 생각하라, 너만의 목소리를 찾아라 라고 말하는 반면 동양의 지혜는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아직 그 언어조차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가 기술을 진정으로 마스터하는 사람과 자신이 마스터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작가 오스틴 클레오는 그의 저서 훔쳐라, 아티스트처럼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작하라. 같은 책에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영향을 피하는 대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오늘 저는 20살의 평범한 청년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한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을 즐겼고 내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메리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죠. 메리가 모든 것을 바꿀 소식을 전하러 온 그날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쩌지? 매장 월급으로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지? 그는 빨리 삶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과 진정으로 마스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면 매주 이와 같은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마스터하고 싶은 기술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프로그래밍일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으며 기타 연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다시 가브리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챕터 1. 쉬운 배움의 환상. 가브리엘은 프로그래밍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프로그래머들이 돈을 아주 잘 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월급뿐만 아니라 탄탄한 커리어 패스까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코딩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누구나 할 법한 행동을 했습니다. 구글을 열고 프로그래밍 배우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30일 만에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강의, 4시간 만에 파이썬 배우기 같은 영상,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으라는 기사 등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가브리엘은 들떴습니다. 쉬워 보였거든요. 그는 아주 많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알록달록한 필기도 하고 앞으로 배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리한 엄청나게 체계적인 노션 노트도 만들었습니다. 이 주 후 가브리엘은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와, 난 이미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심지어 SQL의 기초도 알고 있어. 그는 개념들을 이해했습니다. 변수 루프 함수가 무엇인지 알았죠.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말이 되었습니다. 메리조차도 자기야, 정말 잘하고 있어. 거의 프로그래머가 다 됐네. 라고 칭찬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는 초보자를 위한
프로그래밍 과제가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두 숫자를 더하는 함수를 만들거나 1부터 10까지 세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식의 간단하고 기본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첫 번째 과제를 보았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잠깐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보았던 영상들을 떠올리려 애썼고 노트를 뒤적여 보았지만 막상 코드를 직접 짜려고 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조차 풀지 못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이나 매달렸지만 결국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영상에서는 다 이해했는데 왜 실제로는 못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쉬운 배움의 환상입니다. 콘텐츠를 소비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며 기분 좋아하죠. 배웠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마스터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아보는 것과 재현하는 것도 다릅니다. 가브리엘은 그 교훈을 아주 뼈아프게 배우게 될 참이었습니다. 제대로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거듭될수록 그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메리의 배는 불러오고 청구서는 쌓여가는데 자신은 제대로 작동하는 코드 3줄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 그는 유튜브에 대패 빠져 있다가 오래된 재생 목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무료인 기초 프로그래밍 강의였죠. 강사의 이름은 줄리안이었고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꽤 낯설었습니다. 당신이 독창적이 되려는 노력을 멈춰야 하는 이유. 가브리엘은 클릭했고 영상이 시작된 지 5분 만에 줄리안은 그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말을 던졌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려 해서는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창의적이려고 해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방을 통해 배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인이 서예를 배우듯 한 줄 한 줄 똑같이 베껴 쓰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베끼라고 그건 나쁜 거 아닌가. 하지만 그는 절박했기에 계속 영상을 보았습니다. 챕터 이 스승과 방법론. 줄리안은 평범한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아시아 억양을 썼고 말할 때 묘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그가 설명했습니다. 마나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의 개념입니다. 그들이 배움을 뜻할 때 쓰는 단어는 모방하다라는 뜻의 마네부에서 왔습니다. 일본인들은 서양인들이 잊어버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마스터하지 못한 분야에서는 결코 혁신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무라이가 검을 쓰는 법을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첫날부터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모방합니다. 스승의 움직임을 1000번, 10,000번 반복하며 그 동작이 온전히 자기 몸의 일부가 될 때까지 따라합니다. 일본의 서예가가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그는 창의성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옛 거장의 글자를 가져다 대고 그 위에 다시 또다시 끊임없이 덧그리며 손이 완벽으로 가는 길을 기억할 때까지 연습합니다. 가브리엘은 영상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껏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와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강의, 모든 영상, 모든 기사는 당신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당신다워지세요.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의문을 품지도 않고 자신만의 방식에 맞추려 노력하지도 않고 오직 줄리안이 하라는 대로만 정확히 따르기로 말입니다. 완벽하게 베끼기로 한 것입니다. 줄리안의 다음 강의는 간단한 연습이었습니다. 화면에 헬로 월드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아주 단순했지만 줄리안이 가르치는 내용 이면의 개념은 삶을 변화시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줄리안은 단순히 코드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자, 모든 공백, 모든 세미콜론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영상을 멈추고 모든 것을 지우십시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말고 처음부터 모든 글자를 똑같이 다시 치십시오. 가브리엘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미 할 줄 아는데 방금 봤잖아. 그래도 그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다시 쓰려 했지만 틀리고 말았습니다. 괄호를 빼먹었고 따옴표를 잊었으며 프린트 명령어를 대문자로 썼고 코드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지 방금 봤는데. 그는 다시 영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보고 다시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5번째 시도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리안은 가브리엘이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쉬웠다면 당신은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저항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진짜 기억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배움은 불편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가브리엘은 강의와 연습 문제를 계속 이어갔고 줄리아는 가차 없었습니다. 이걸 베끼십시오. 이제 지우십시오. 다시 하십시오. 틀렸습니까? 좋습니다. 10번 더 틀리십시오. 그 실수 하나하나가 당신의 뇌에 올바른 길을 새겨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줄리안이 항상 반복하던 개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슈알입니다. 저 역시 이 채널에서 이 개념에 대해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죠. 슈, 즉 지키다 충실히 베낍니다. 자아를 버리고 기본기를 완전히 흡수하는 것입니다. 하, 즉 깨트리다. 기본을 마스터한 후에는 질문하고 적용하고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리, 즉 초월하다.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스승의 길을 완전히 마스터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가브리엘은 슈의 단계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굴욕적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코드를 베끼고 바보 같은 연습 문제를 반복하고 같은 것을 20번이나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동안 베끼고 반복한 후 가브리엘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패턴을 기억했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단지 프로그래밍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지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3. 저항과 발전. 3개월 후 가브리엘은 주니어 프로그래머로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전혀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었죠. 프로그래머치고는 낮은 연봉이었지만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할 때보다는 3배나 많은 돈이었습니다. 메리는 임신 6개월 차였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고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무는 정말 잔인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줄리안의 강의를 듣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일이 쉬워질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날, 데릭이라는 이름의 팀장이 그에게 프로젝트를 하나 맡겼습니다. 이메일을 검증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해. 너무 복잡한 건 아니야. 가브리엘은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열었지만 또다시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메일을 검증하라고? 무슨 소리지? 루프를 돌리는 법도 알고 함수를 짜는 법도 아는데 이걸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그는 4시간 동안 애쓰고 검색하고 실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끄러워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와, 나 정말 바보처럼 보이겠네.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하지만 오후 3시 데릭이 그의 자리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래, 잘 돼가. 가브리엘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 여기서 좀 막혔습니다. 데릭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코드를 살펴보고는 아무런 판단이나 질책 없이 말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지 보여줄게. 그리고 그는 코드를 작성하며 가브리엘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설명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코드 한 줄, 논리의 모든 세부 사항까지요. 그리고 데릭이 자리를 떠났을 때 그는 줄리안이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우고 스스로 다시 써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실수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10번째 시도 끝에 마침내 코드가 작동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데릭이 바로 그의 새로운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모방하고 흡수하고 반복하는 슈의 단계를 계속 이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릭이나 다른 선임 프로그래머가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가브리엘은 선승처럼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떤 단축키를 사용하는지, 코드를 어떻게 구조화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복사하고 붙여넣는 대신 각 줄을 직접 타건하며 처음부터 똑같이 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피곤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속도도 느렸지만 그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가브리엘은 더 이상 단순한 문제로 고군분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턴을 인식했습니다.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았습니다. 스스로 짠 코드를 디버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슈의 단계를 벗어나 패턴을 깨고 적응하고 실험하는 하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토대의 그 단단한 기반은 모방하고 베끼고 반복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아주 심오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존경하던 모든 선임 프로그래머들도 정확히 그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창의적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해당 분야를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스승들을 모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제시하는 개념은 모든 학습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를 배우고 싶다면 기초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본적인 패턴, 쉬운 곡들, 코드를 정확히 짚는 법, 선생님의 손 모양을 베끼고 심지어 선생님이 박자를 타는 방식까지 모방하십시오. 기초를 마스터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챕터 4 탄생과 숙달. 강의 중에 줄리안이 계속 반복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피카소는 훌륭한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거장들은 더 깊이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거장들은 완전히 모방하여 그 기술이 자신의 본성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게 한 다음 마침내 초월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카타라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완전히 내재화될 때까지 형태와 패턴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술에서 카타, 즉 품새는 수천 번 반복하는 일련의 동작입니다.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도 몸이 완벽한 동작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인 카타를 마스터했을 때만 실제 전투에서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작가가 되고 싶으십니까? 거장들의 글을 필사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문장을 구성했는지 느끼십시오.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십니까? 존경하는 전문가의 레이아웃을 픽셀 단위로 똑같이 다시 만들어 보면서 각각의 선택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십시오. 기타를 치고 싶습니까? 기본 코드를 마스터하기 전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클래식 솔로, 연주를 음표 하나하나 그대로 카피하십시오. 독창성은 출발점이 아니라 목적지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려면 기꺼이 모방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은 일본어로 초심, 즉 처음 시작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채널의 다른 영상들에서도 이 개념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난 이 개념을 이미 알고 있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이 개념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초심이란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이 알지 못함을 인정하며 이미 통달한 자들로부터 배우는 과정에 온전히 순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챕터 5 전환점. 가브리엘이 스타트업에서 일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메리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27분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큰 눈망울과 우렁찬 울음소리를 가진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아들을 처음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9개월 전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기술도, 비전도, 계획도 없었죠.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배우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배운다는 것은 자존심을 굽히고 모방하고 반복하고 1000번의 실수를 저지르며 그럼에도 계속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노아가 태어난 지 3주 뒤 가브리엘은 대릭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봐, 정말 빠르게 발전했어. 회사에서 자네를 정규직으로 승진시키고 싶어 해. 내일 나랑 이야기 좀 나누지. 가브리엘은 그 이메일을 3번이나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다음 날 대릭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어. 넌 바보처럼 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잖아. 질문하고 베끼고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지. 그건 정말 드문 태도야.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곳에는 컴퓨터 공학 학위를 가졌음에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해서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넌 달라. 넌 초심을 가지고 있거든. 가브리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대릭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줄리안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요. 배움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지가 아니다. 그것은 지식의 착각이다. 가브리엘은 창조자가 되기 전에 모방자가 되기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착각을 산산조각 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가브리엘은 선임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주니어 프로그래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팀에 새로 합류하는 프로그래머들에게
그가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너만의 방법을 찾으라는 말은 전부 잊어버려. 처음에는 지겨워질 때까지 베끼고 모방하고 반복해야 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원래 그런 거니까. 그는 동양의 거장들이 수세기 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을 실전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너무 쉽다고 느껴진다면 아마도 당신은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진짜 배움은 불편합니다. 반복적이고 굴욕적이죠. 실수를 아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질 테고 포기하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저항감이 당신의 뇌에 기술을 깊이 새겨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만화부 배움은 모방입니다. 모든 숙달은 이미 아는 사람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슈하리, 처음에는 순응하고 충실히 베낀 다음 깨트리고 적용하며 실험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연후에야 초월하여 당신만의 길을 창조하십시오. 카타 기술이 두 번째 천성이 될 때까지 형태와 패턴을 반복 연습하는 것입니다. 초심 자아를 비우고 가르침을 온전히 흡수하는 초보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교훈은 당신이 완벽히 숙달하지 못한 규칙은 깨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서는 결코 혁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독창적이 되려는 노력은 멈추십시오. 모방하고 반복하고 실수하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당신은 자신이 장인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기를 완전히 마스터하여 그 숙달된 기술이 당신의 일부가 되었고 마침내 초월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의 자료를 조사하고 대본을 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었다면 아직 안 하셨을 경우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주시고 오늘 배운 원칙들을 활용해 앞으로 어떤 기술을 진짜로 마스터하기 시작할 것인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또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초심의 개념과 단순함의 중요성에 대해 다룬 이 영상도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